분묘 건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분묘 건축은 대표적으로 이제 피라미드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피라미드가 이제 뭐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 일단 분묘 건축의 건축 계열을 보면 현세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걸로 합니다. 현세는 일시적 주거이고 사후의 분묘가 영원한 주거라고 이렇게 이집트인들이 특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피라미드를 이제 쿠푸왕의 피라미드가 이제 가장 유명한 분묘 건축 중에 이제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그 지금 현세의 주거 그리고 사후의 주거 요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집트인들은 그래서 독특한 이제 종교관에 의해서 이제 분묘 건축이 성행을 했고 영원 불변 사상 육체 복규 사상으로 이제 사체를 방부 처리하고 잘 뭐 영화나 이런데 고대에서 많이 나오는 미이라 상태로 이제 보관을 해서 나중에 이제 부활한다는 거죠. 사후 세계에 간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묘 건축의 종류에는 이제 마스타파, 그 다음에 피라미드, 그 다음에 암굴 분묘가 있다. 먼저 이제 마스타바를 보면 이집트 왕조 초기에 왕조, 귀족의 분묘로서 벽돌로 쌓아서 지상에 건조한 입방체 단순 기하학적 형태로 제3 왕조 시대부터는 이제 석조 돌을 가지고 이제 이 마스타바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마스타바라는 말의 뜻은 평탄한 탁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형식은 이제 평면이 장방향이고 남북으로 이제 길게 되어 있고 외벽은 경사가 75도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평평하죠. 평평한 이렇게 길게 있고 이게 이제 75도 각도라는 얘기죠. 여기 경사가 이 경사가 이제 75도 외벽에 이제 각각 이렇게 깎여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부는 이제 의식 공양실, 사자 조상실, 사체 보관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고 배치도 이제 다양하다. 그다음에 이제 마스타바의 단형 피라미드를 거쳐서 각추형 피라미드로 발전하는 하나의 모체가 됐다. 이제 마스타바가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평판, 이렇게 평평한 상태로 경사지게 이렇게 됐던 이 마스타바가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끝에 가서 이렇게 저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끝까지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 즉 피라미드, 많이 알려져 있는 피라미드 형태를 갖춘 그런 이제 형상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타바는 제2, 3왕조 시에 많이 이제 만들어졌고 초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4왕조에 들어서 국왕의 분묘는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발전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뾰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스타바는 왕족이나 귀족의 분묘로 이용되었고, 그다음에 피라미드 주변에 이제 마스타바 왕족의 것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마스타바의 한 사례가 되겠고, 여기 이제 마스타바죠. 지금 전부 마스타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요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깎여 있는, 요게 이제 수직 통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묘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입니다. 마스타바와 함께 이제 고대 이집트 문명 형식의 하나로, 피라미드는 이제 이집트 고대 문명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이제 피라미스 요구에서 이제 유래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집트인들은 이제 메르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현재 이제 80기가 이제 알려져 있고, 대부분 이제 카이로 서쪽 나일강 그 서안 사막 연변에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그 나일강 유역에 이제 4대 문명 중에 하나에 나일강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요런 대부분 요 하류에 있는 거죠, 피라미드가. 그래서 이 피라미드가 이제 분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고대 이집트 국왕 왕비 왕족 무덤의 한 형식으로,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또 이제 육체를 잘 보관하면 사후 세계에 가서 새로운 이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어떤 신앙 같은 믿음을 이집트인들은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 국왕들은 이제 강렬한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 이제 무덤인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게 하였고, 신과 같이 절대적인 왕의 권력을 상징하고 그걸 이제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조의 왕의 권력을 이제 이 피라미드의 이제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나타내는 그런 상징성을 갖는 그런 이제 건축물로 위험을 과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이제 왕의 시체와 사후 생활에 필요한 물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관을 한 건데, 이제 그 이집트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유럽의 한 부분이 사후 세계에 대한 건축 양식이 있고, 이제 동양 쪽에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중국의 이제 지하에 그 거대한 사후 세계를, 그리고 그 왕을 지켜주기 위한 병정들을 그 형상을 만들어서 거대한 지하 분묘를 만든 그런 거하고 이제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이제 건축 양식이 분묘형 건축 양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후 세계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현세에 쓰던 물건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같이 그 시중을 들었던 사람들까지 이제 생매장하는 그런 것도 이제 보이는 거죠. 지금 중국 역사의 이제 그 분묘 건축의 일환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대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각추 피라미드의 발달 과정을 보면, 이제 마스타바가 이제 다수 겹쳐서 계단 형식의 피라미드도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계단 형식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런 형태의 계단 형식의 피라미드가 있는 거죠. 단면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이런 형태의 피라미드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요 계단 형식의 이전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마스타바처럼 그런 이런 평평한 상태의 마스타바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발달해서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로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단형 피라미드와 사면이 이제 완만한 곡면으로 이루어진 이제 사각뿔 형태의 그런 피라미드가 있고, 그 다음에 굴절 피라미드와 일반적인 이제 사각뿔 형태의 일반형 그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례로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단형 피라미드 한 형태로 사카라의 이제 조세르 왕의 이제 피라미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당시 정치가이고 건축가인 이제 이모탭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제 오다를 받았겠죠. 조세르 왕으로부터 이제 오다를 받아서 사후세기 세계를 대비해서 이제 자기의 분묘, 즉 무덤을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단형 피라미드. 그 당시에는 이제 마스타바에서 조금 발달된 계단형보다 조금 발달된 이제 단형 피라미드 형태가 이제 건축이 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단형 피라미드는 이제 마스타바형 분묘가 일반 피라미드로 발전하기에 가는 이제 과도기적인 그런 양식이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장방형 마스타바를 이제 중복해서, 그러면 이제 마스타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요 위에 또 마스타바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위에 또 마스타바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계단 형태의 오늘날 이제 알려진 피라미드 형태가 되는 거죠. 그 규모는 평면에 있어 길이 123.3m, 폭이 113.4m,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구형이고, 인면의 높이는 이제 68.7m, 위로 갈수록 이제 각 탄이 1.8m쯤 낮아지면서 이제 6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지는 이제 545m 곱하기 278m, 이 정도의 이제 구형이고, 둘레 주백에는 이제 쌓여 있는 총 연장 길이는 이 정도 된다. 높이는 10m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내에는 재단이 있는 거죠. 긴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입구에는 이제 참도까지는 열주량, 그러니까 기둥이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열주량이 있고, 이의 일부는 이제 복원이 되었다. 그 다음에 대중정, 신전, 마스타바, 복합적인 대규모 시설이다. 단형 피라미드의 다른 사례로는 이제 메이둠에 있는, 요것도 이제 왕의 피라미드인데, 요때 당시 이제 지배를 했던 스네푸르 왕의 이제 담령 피라미드가 있다. BC 이제 2620년경. 그리고 이제 요 피라미드는 이제 2단 형태의 잉크병 모양의 피라미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그림이 사카라의 조세르 왕의 단형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카라의 이제 조세르 왕의 단형 피라미드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피라미드, 여기 이제 피라미드가 되겠죠. 피라미드가 되겠고, 주변에 이렇게 부속 건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사우스 하우스라고 이제 명칭을 가지고 있고, 이제 노사 이렇게 이쪽이 이제 여기 북, 여기 남쪽이죠. 여기 남쪽, 북쪽,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으로, 우리가 이제 마스타바가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남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걸 이제 그
전통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한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도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하고 부대 시설도 남쪽 시설물, 그다음에 이제 북쪽 시설물 이렇게, 그다음에 그 밖에도 이제 이런 부속 그 부대 시설물들을 이제 만들어서 하나의 이제 긴, 전체적으로는 이제 긴 형태, 이런 형태, 이쪽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굴절 형태인데, 요거 이제 순례 프루왕의 이제 굴절 형태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조세루 왕의 이제 그 계단 형태, 이런 조세루 왕의 단연 피라미드, 이런 이제 마스타바를 겹쳐서 이렇게 겹쳐서 만든 형태, 이렇게 이게 하나의 마스타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마스타바가 있고, 그 위에 또 마스타바가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계단 형태죠. 계단 형태의 피라미드에서 이제 이 조금 더 계단 형태를 조금 더 이렇게 그 연결시키는 형태. 그래서 이제 굴곡이 이렇게 조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꺾이고 또 꺾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쿠프 왕의 피라미드라든가, 나중에 피라미드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사각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도기적인 피라미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굴절 피라미드는. 그래서 이제 계단 형태에서 굴절 피라미드, 그다음에 이제 곧바로 올라가는 직선으로 이렇게 사각뿔로 된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스네프루 왕의 굴절 피라미드는 이제 그 별도의 단형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그의 이제 부왕인 조세루 왕 자신의 묘인 이제 마스타바와 단형 피라미드를 사카라에 이제 건설한 조세루 왕의 피라미드, 단형 피라미드, 이제 토대로 굴절 피라미드를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스네프루 왕도 이제 일시 이묘제, 요거 이제 시신이 하나가 되고, 이묘제, 묘가 두 개로 해서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따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다수루의 이제 제2의 묘인 굴절 피라미드를 건설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묘제의 형태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스템을 따른 거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 밑면은 이제 188에서 여기 188에서 이제 188, 높이는 이제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105m. 굉장히 높은 거죠. 당시는 이제 상당히 뭐 초대형 그런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그림은 이제 그 스네프루 왕의 이제 굴절 피라미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부의 경사도는 이제 요 경사도가 이제 하반부 요 경사도가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이제 꺾였죠. 지금 꺾인 요 경사도는 이 정도 된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굴절을 시켜서 만든 피라미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굴절이 없이 완성된 134m의 높이가 되며, 이것은 이제 왕공기를 이제 앞당기는 그런 왕이 이제 막 자기 무덤을 독촉을 했겠죠. 어떤 이제 그 거대한 그런 건축물을 지어서 상징적인 그런 위험을 드러내고, 자기가 이제 현세에 있을 때 이제 완성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촉을 한 결과에 이제 조금 굴절시켜서 빨리 이제 결과가 그 피라미드가 이제 완성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가장 유명한
쿠프 왕의 이제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쭉 처음부터 얘기했던 이제 피라미드인데, 요 기제라는 동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나일강이 이렇게 있으면 나일강 하류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홍수가 나서 범람하면 이제 그 퇴적층에게 이제 퇴적층이 쌓이고, 이 퇴적층이 쌓이고 이제 뭐 계속 있는 그 홍수가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홍수가 범람한 다음에는 이제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제 요 퇴적층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이제 비옥하게 된 거죠. 비옥한 옥토, 비옥한 토지가 되는 거죠. 토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착해서 계속 이제 그 뭐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여기에 어떤 군락이 생기고, 나중에 어떤 이제 그 도시 형성을 갖춘 그런 이제 발판이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 동네 이름이 기제라는 동네예요. 기제. 어쨌든 이 쿠프 왕은 이제 2590에서 2500년도 이제 BC니까 이렇게 이제 연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카이로에서 나일강 서안에 약 100km 되는 이제 기제 쿠프 왕, 그 밖에 쿠프 왕뿐만이 아니고 그 밖에 왕들의 이렇게 그 피라미드가 있어요. 쭉 나열이 돼 있죠. 아까 그 나일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 이제 피라미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쿠프 왕 위에 뭐 카프레 왕이라든가 멘카우레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왕도 그 여기에다 이제 기제에다가 피라미드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피라미드를 지키기 위한 어떤 스핑크스라든가 이런 거, 마스타바 이런 것들도 이제 복합 분묘근도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피라미드는 이제 쿠프왕일 것이다. 그래서 당시 이제 세계 최대 문화 국가를 이제 만들었다는 것을 이 쿠프왕의 피라미드의 규모를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기제에 있는 뭐 세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3대 피라미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게 앞쪽이 이제 조금 여기 원근감 때문에 요거보단 좀 적게 보이는데, 사실은 요게 이제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되고 상당히 큰, 요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피라미드가 됩니다. 그 다음 것이 이제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고, 이쪽 것이 이제 멘카우레 왕의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이제 항공 그림, 항공 사진인데, 요게 이제 요거보다 요게 또 크죠, 지금. 그죠? 요게 이제 쿠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규모가 커 보여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보다는 요게 큰 겁니다. 요게 어쨌든 지금 비슷하게 보이는데, 여기 쿠프 왕이 이제 가장 큰 피라미드고, 그 다음 이제 여기 굉장히 작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배치도를 보면 좀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배치도를 보면 여기 이제 쿠프 왕의 피라미드죠.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큰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요거보다는 이제 조금 작은 카프레 왕의 이제 그 피라미드가 되고, 요게 이제 멘카우레 왕의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핑크스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 그림은 이제 아마도 이쪽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가깝게 보이고, 피사체가 가깝고 요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 사진에 보면 요게 이제 적어 보이는데, 여기 이제 쿠프 왕의 피라미드를 상당히 이제 요거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피라미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용적은 약 2.5톤의 거석, 그냥 이제
무거운 거죠. 그게 이제 230만 개, 엄청 많이 이제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들어가서 총 중량은 684만 8천 톤.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요 피라미드를 이제 건설한 기간은 약 30년. 석재 운반 통로 건설에 10년. 그래서 10만 명이 3개월 교대로 20년에 걸쳐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리스 역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헤로도토스 BC 5세기경의 역사 제2권에 이제 나온 기록을 인용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굉장히 이제 한 세대에 걸쳐서 건설한 거죠. 요게 이제 피라미드의 가장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수려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제 쿠프왕의 피라미드죠. 이제 조금 가까이서 이제 근접해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 피라미드 쿠프왕의 이제 피라미드는 2590에서 2567년경에 이제 건설이 됐고 이 스네프루 왕의 이제 아들인 물론 이제 그 왕이죠.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되어 있고 하부 평면은 232m 정방향이 되겠고 이제 높이는 146m 굉장히 이제 큰 거죠. 당시 이때 BC 2590년경에 이 높이가 146m의 건축물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상당한 기적이죠. 진짜 불가사의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 피라미드 해가지고 카프레 왕 2567년에서 2461년경 쿠프왕의 제왕 형제죠. 형제왕. 그리고 하부 평면은 이제 215m에서 정방향이고 높이가 이건 이제 146m인데 138m 규모가 적은 형태가 되겠고 제3 피라미드는 이제 멘카우레 왕인데 BC 2461년에서 2442년경 카프레 왕의 이제 아들 왕인 이게 되고 하부 평면은 108m에서 108m, 높이는 64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건 쿠프왕의 규모 정도는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높이가 146m다. 나머지도 참고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피라미드는 이제 석회 안반, 지반 위에 내부는 이제 석회석, 외부는 백색 화강석 이렇게 이제 요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조적 쌓아서 만든 건축물인데 내부 이제 주 출입구 상승, 하강 경사로 회랑, 이제 왕의 묘실, 여왕의 묘실, 지하 묘실, 황기구 이런 것들은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피라미드 자체 구조는 입구로 통로가 있고 중간에 이제 피라미드 중앙부에 있는 왕의 묘실로 이어지는 큰 복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여왕의 묘실 그런 길이 있고 이 통로는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거석을 세워서 막아놨다. 그리고 입구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고 지하실로 갈 수 있는데 그 용도는 아직 밝혀진 건 없다라고 합니다. 왕의 묘실 상부는 여러 층의 커다란 석재, 보로 자체 주중이 이제 견디도록 그 당시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어마무시한 무게의 돌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돌 이제 계속 쌓으면은 그 문제가 없죠. 쌓기만 하면.
쌓기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여기 이제 묘실을 만드는 이제 빈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빈 공간에 이제 뭐 이렇게 사체를 보관하기 위한 묘실을 이렇게 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룸이죠. 룸.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보 형태로 이렇게 여기는 이제 빈 공간, 보이드 되는 공간이고, 그리고 요 빔, 이렇게 보 형태의 빔을 놓고 그 위에 이제 또 돌을 쌓는 거죠. 이렇게 돌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돌을 또 이렇게 쌓아서 어쨌든 쭉 쌓아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빈 공간을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이 이제 굉장히 무거우니까 이걸 지탱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보를 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커다란 석재 보 역할을 이제 뭐 이 당시에 고대 이집트 당시에 뭐 요걸 뭐 보라고 명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지금 오늘날에 이제 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석재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다란 석재 보를 이렇게 두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이 보가 받고, 이 보에서는 이제 요 옆으로 하중을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빈 공간으로 묘실이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묘실의 크기는 아까 여기 묘실이 있었다고 했는데, 묘실 크기는 5m 곱하기 10m, 천정 높이는 6m. 뭐 상당히 큰 거예요, 묘실이.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으면 묘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뭐 5m 곱하기 10m, 높이는 6m 이 정도. 또 여기가 5m, 여기가 10m, 높이가 6m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는 이제 이 공간 묘실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거대한 석재, 커다란 이렇게 석재 보를 만들어서 두고, 여기 이제 빈 공간 묘실이 있고, 여기 이제 또 이렇게 조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적을 해가는 거죠. 위로 이렇게 조적을 해놓은, 이렇게 요 밑에도 조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당연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 여기까지가 이제 묘실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기 피라미드 부속에는 이제 6기의 소피라미드, 예배 신전, 그 다음에 마스타바, 6의 포도, 스핑크스, 그 다음에 강면 제방, 그 다음에 계곡 신전, 이런 것들도 이제 주변에 부속 이제 그 시설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묘시 이런 것들이 있다. 쿠푸왕의 피라미드 하부 평면은 일변이 이제 232m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뭐 평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 편은 동서남북 정확히 이제 가리키고 있다. 외벽의 경사는 이제 이 정도 51도 52분. 그다음 정점까지 높이는 이제 146m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는 이제 분묘설과 그 다음에 천체 관측 소설 이렇게 이제 크게 대두되고 있고, 외벽 경사 각도, 배치 방법, 환기통 각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천체와 이제 우주 천체와 이제 굉장히 연관되어서 이제 건설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이제 사각추가 지니는 51도 52분의 이제 사면에서 북측의 사면은 춘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추분을 이제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동이 틀 때의 태양의 위치와 일치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천문의 그 관측을 잘 피라미드에도 적용해서 그 동서남북을 가리킨다든가 그 해가 뜨는 그 햇빛이 이제 들어오게끔 일치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방위를 설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피라미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이 피라미드 내부의 이제 투상도인데 쿠프왕이 이제 피라미드 내부 투상도인데 아까 얘기한 그 뭐 지하 묘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실, 대회랑 환기구, 묘실, 여왕의 묘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찬찬히 출입구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고 상상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요 피라미드 내부를 보고 상상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이제 뭐 하지라든가 그 천체에 굉장히 뭐 종짓날에 이제 뭐 태양빛, 그다음에 보름달의 달빛, 여기 이제 왕묘실 석관에 비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천체에 연관시켜서 피라미드가 이제 건설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 쿠프왕의 피라미드 내부 투상도 요걸 한번 보고 그 상상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체의 그 부분하고 피라미드의 그 위치 이런 것들에 뭐 요거 이제 사후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날에 뭐 여러 가지 측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천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확인하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된 거죠. 당시 이집트인들이 이제 이렇게 지었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그 천체에 딱 뭐 동지라든가 하지, 뭐 춘분, 추분 이런 것들이 이제 맞기 때문에 천체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고 실제 피라미드 건설의 사후 세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